지금 보고 계신 차들 죄다 현대차가 만든 거라면 어떠신가요? 저도 현대차가 이렇게나 다양하고 많은 차를 만들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 왜 이렇게 생소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출시를 못했거든요. 대부분 포기하거나 못했는데 왜 세상에 나오지 못한 걸까요? 오늘은 현대차가 개발까지 마쳤는데 출시를 포기한 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콘셉트카에서 끝난 차들도 있고요. 실제 위장막 테스트까지 진행 중이다가 결국 출시를 못한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출시되지 못한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콘셉트카의 역할은 뭔가요? 보통 모터쇼에서 많이 공개되고 요즘은 이벤트성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죠. 제조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신차의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서 콘셉트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콘셉트카랑 양산차 디자인이 거의 똑같을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콘셉트카는 보여주기 용이라서 디자인이 일반 양산차보다 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안전 규제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요. 특히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라면 더 빛이 납니다. 콘셉트카는 멋있게 나오고 양산차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콘셉트카랑 거의 똑같이 나와서 화제가 된 차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우디죠. R8은 아이로봇을 시작으로 아이언맨에도 등장하고 이게 대중들한테 공개될 때까지 특유의 디자인과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트론 GT가 콘셉트카랑 거의 똑같이 나오면서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벤츠도 있습니다. AMG GT 4도어 콘셉트카의 디자인이 양산용으로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BMW는 콘셉트카에서 커진 콧구멍이 양산용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도 이런 차들이 은근 많습니다. 좀 과거로 올라가면 산타페가 대표적이고요. 요즘은 아이오닉 5가 대표적이죠. 현대차가 콘셉트카를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튜뷸런이 모티브가 됐고 이 차는 EQ900이 베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차들도 있고 이렇게 클래식한 차들도 있습니다. 플리머스 프라울러랑 비슷하게 생겼죠. 정말 많은 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아쉬운 차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포르티코라는 차인데 슈퍼카가 아니라 조금 의외죠. 이렇게 대중적인 차도 출시를 포기한 게 있습니다. 이건 콘셉트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카도 거의 완성형으로 돌아다녔는데 끝내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제 XG 후속으로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 토요타 벤자,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이런 차들이랑 경쟁하는 차였습니다. 세단이랑 미니밴 그리고 SUV의 장점까지 두루 갖춘 크로스오버형 미니밴이었는데 2008년쯤에 위장막이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많은 게 공개됐습니다. 이 당시 현대차의 패밀리룩이었던 YF 소나타, 아반떼 HD, 산타페 DM의 모습이 보이죠? 와, 이게 출시됐다면 꽤나 잘 나갔을 것 같지 않나요? 현대차는 카니발만큼 영향력 있는 미니밴이 없잖아요. 퍼시피카처럼 세단의 장점을 살렸으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지금은 사라진 올란도나 카렌스 같은 7인승 MPV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출시와 개발을 전면 중단해 버립니다. 2008년에 들이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미니밴 시장은 그룹 내에 있는 카니발이 장악하고 있어서 굳이 판매량을 갈라지게 할 필요도 없었고 이미 사라진 MPV 시장에 다시 문을 두드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미니밴 수요를 그랜드 스타렉스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고 중국에서는 포르티코랑 비슷한 쿠스토가 출시됐고 인도에서는 스타게이저가 비슷한 역할로 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지 콘셉트입니다. 야, 이건 EQ900으로 나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EQ900이 디자인 베이스가 됐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콘셉트카는 투도어로 나왔습니다. EQ900은 전형적인 포도어 대형 세단으로 나왔고요. 이 차가 공개됐을 당시에 제네시스도 드디어 투도어 대형 럭셔리 쿠페를 만드는구나 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네시스가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평범한 세단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S클래스 쿠페나 8시리즈처럼 고정 수요가 있는 차라면 모르겠는데 제네시스한테는 처음 만드는 모험 같은 거였잖아요. 당장 브랜드가 처음 출범했으면 점유율 싸움이 중요한데 굳이 판매량 자체가 모험인 차를 만들 필요가 없죠. 특히 투도어 럭셔리 쿠페는 조건이 뭔가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차체가 아무리 커도 움직임은 스포츠카처럼 묵직하고도 민첩해야 합니다. 개발 비용도 꽤 들어가는 영역이라 현대차한테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소코르트라는 차입니다. 이건 2014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소형 스포츠카입니다. 진짜 지금 그대로 나와도 디자인이 전혀 꿀리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을 피닌파네라의 디자인 책임자인 루카 보르노그노가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미드식 구조로 만들어진 소형 스포츠카고요. 포르쉐 박스터처럼 4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사용해서 최고 출력 273마력, 공차 중량은 840kg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인데 처음 공개 당시에는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지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콘셉트카로 유명합니다. 너무 상세하게 잘 만들어서 현대차도 드디어 스포츠카에 손을 대나 싶었는데 결국 출시되진 못했습니다. 이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스포츠카 개발을 위해서 현대차가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있긴 하면서도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게 컸다고 합니다. 영국 판매법인 CEO도 관련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수익을 남기는 일 자체가 어렵다. 아우디 TT나 마츠다 MX-5 같은 차를 제외하고는 살아남기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 현대차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소코르토의 양산형으로 등장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아무리 대중 브랜드라고 해도 너무 돈 되는 쪽만 손대는 거 아니야? 아니면 기술력이 없는 건가? 이런 거죠. 이건 너무 피상적인 면만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정몽구 회장 때는 스포츠카에 인색했고 정의선 회장 때부터 스포츠카에 진심이라는 건데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선 회장 전에 스쿠프부터 시작해서 티뷰론, 투스카니, 제네시스 쿠페 이런 차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정의선 회장이 스포츠카에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콘셉트카 같은 걸 통해서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당장 고성능 브랜드인 N을 출범시키고 이제는 고성능 전기차나 수소차, 심지어 수소차는 슈퍼카급으로 콘셉트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팅어도 정의선 회장이 개발을 지시해서 탄생한 차로 유명하죠. 10년 전쯤에 남양연구소를 방문해서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르쉐 파나메라를 분해해서 기술적인 검토 작업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정의선 회장 전에는 스포츠카 시장에 발을 잠깐 들이긴 했는데 이게 성공의 결실까지 가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정의선 회장 때는 현실하고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포츠카를 만들면서도 돈이 되는 스포츠카를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팅어 같은 건 꼭 스포츠카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패밀리카를 원하는 사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반떼 N이나 아이오닉 5N 같은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개발까지 했다가 결국 출시를 못한 차들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차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네시스는 라인업을 늘리면서 투도어 럭셔리 쿠페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봤던 포르티코 같은 차는 시장성도 충분한 차라 부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7인승 MPV 시장이 특히 그렇죠. 소유자들이 분명 존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서 다시 들어가기는 애매한 그런 시장입니다. 실제로 올란도랑 카렌스가 판매량이 꽤 괜찮았거든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MPV 시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당장 폭스바겐도 마이크로버스를 오마주해서 MPV 전기차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 차량은 약간은 다른 방향을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서 카니발 전기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